자기의 지금의 이 애로움과 이 어려움과 그걸 넘어서면은 우리 백성들한테 어떤 현실이 차려진다는 그 그림이 아마 보이셨던 것 같아요. 아까 방송 전에 단체를 하면서 상당히 외롭다고 하시고 박정희 대통령도 상당히 외로우셨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박 대통령님 그 책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 보면은 그 박 대통령님이 이제 그때 이제 경부 고속도로에 다투러 누본 그 사건이랑 이제 그게 기록이 돼 있고, 요즘은 또 좋아서 그 유튜브랑 보면은 그때 당시 연설하신 부분들이랑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제가 제일 먼저 읽을 때 이제 가슴에 와닿은 게 대학생들이 거저 데모로 나오시고 그러신다고 그러면서, 근데 그게 하면 안 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지식이 정말 참다운 지식이 안 쌓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후에 이제 그 대통령을 하시고 국가 중요 요직에 있으시면 그렇게 지식이 안 된 분들이 국가를 운영하면 얼마나 잘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근데 그게 또 제 생각에는 맞는 부분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한국 역사를 조금 들여다보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 정말 애로운 그 투쟁을 하신 거를 저는 알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는 그 말이 정말 어느 정도 애롭겠다 하는 거는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까지는. 근데 이제 작년 12월부터 저희 단체하고 저에 대한 갑자기 막 태풍이, 큰 파도가, 산 같은 파도가 오듯이 올해 지금 닥쳐온 겁니다. 심지어는 그 리소라 사무총장이 하는 모두 모이자를 친북단체라고. 네. 뭐랄까요. 네. 근거 없는 사실을 들어서 악선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저는 깜짝 놀란 게 지난해 12월에 한국 국회 회의실에서 저희 단체를 진북단체라 하고 저희 대표님을 단죄해야 된다고 막 외치시고 저는 막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와서 제가 이렇게 받은 이 애로움과 스트레스와 이걸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님은 정말 제가 다는 이해할 수 없어도 얼마나 힘드셨겠는가 하는 걸, 애로움과 스트레스와 속에서도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게 전 너무, 그거는 여느 일반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왜? 저도 지금 이거 내한테 무슨 큰 돈이 떨어지는 일도 아닌데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 12번도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오히려 제 재산을 지금 넣으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으면서 해야 되겠는가 하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님은 그걸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정말 그거를 한 몸으로 해치시고 그렇게 가신 데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존경하고, 저는 정말 한국에 와서까지도 그만둬야지, 내가 무슨 일을 보겠다고 이랬는데,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님 묘소에서 박정희 대통령님한테 결의를 했습니다.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결심히 했던 목표까지 제가 성실하게 누가 알아주든 말든 이 가시던 불길을, 이 폭풍 속을 헤쳐서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돌아와서부터는 또 이제와 같이 또 꿋꿋이 갈 것이라고 결심 다지고 왔습니다. 참배를 아주 제대로 하신 거네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제 인생에 제가 이렇게 바른 길로, 사람의 인생이 누구나 다 한 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배님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빈몸으로 와서 돌아갈 때도, 인생이 돌아갈 때도 빈몸으로 가는데, 나훈아 선생님 노래에도 있듯이 그리 대단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보면 인간이니까 욕심도 생기고 또 이렇게 주저하고 싶기도 하고, 또 제 자신이 이렇게 막
강한 인간이 아니거든요. 저는 항상 그 조용한 데를 좋아하고 이렇게 활동적인 활동을 뭐 할 성격도 아니고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북한 인권이라는 한 모퉁이, 북송제일교포라는 그 인권이라는 그 한 모퉁이를 저를 다시금 조금이라도 이러한 일에 기여하게끔 또 등을 떠밀어 주신 데 대해서 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언제나와 같이 또 마음에 큰 그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고 그렇게 하고 또 일본으로 돌아갈 겁니다. 가서도 열심히 활동할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에 본인은 미래가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걸 당장 어떻게 버선목 뒤집듯이 해서 보여줄 수는 없고 네. 그런 면에서 선각자로서 상당히 외로웠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마 저는 박정희 대통령님이 우리가 그 하늘이 준 그 우리한테는 정말 운인이었다 생각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님이 그 애로운 길을 헤치시면서 꿋꿋이 갈 수 있었던 게 본인의 희생과 이 투쟁이 꼭 한국의 우리 백성들한테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그 그림이 그 어떤 생활이 펼쳐질 거라는 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그 그림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꿋꿋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없다고 해서 저도 같거든요. 지금 제일 겁이 나는 부분이 내가 진짜 이게 내가 가는 목적지가 이게 정말 이게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길로 내가 가고 있는가? 이러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북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기차 동굴이라는 걸 걸어본 분이 아마 한국에 몇 분 안 계실 겁니다. 기차 터널이요? 터널. 네. 북한은 전기가 멎어서기 때문에 그 동굴 안에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동굴 입구에서 멎어서죠. 그러니까 저쪽으로 그 동굴 통과해서 그 가야 되는데 그 동굴 입구에서 전기가 끊겨서 멎어서면 한 달도 멎어서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동굴을 뚫고 그 터널을 걸어서 그 목적지로 가야지. 거기 앉아서 뭐 그 산이 가뜩한 데서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동굴을 그 터널을 걸어서 가는 겁니다. 그때 어떤 심정인지 아세요? 그 터널의 끝에는 이 기차니까 분명 그 터널이 마지막 끝에 이제 그 터널이 끝나는 데가 있겠죠. 네. 그런데도 그 터널 입구에 그 시꺼멓지 않습니까? 겁이 납니다. 그 터널을 그 남성분들도 들어갔다가 그 새까만 터널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가십니다. 자기 목적지는 원래 저쪽으로 가자 했던데 돌아서 자기 집이나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도 멈춰섰다가 내 가족이 이거 포기하면 내 가족의 아이들을 굶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보세요. 그 터널을 언젠가는 그 터널이 끝이 있다는 걸 아는데도 그 무서운 터널을 못 가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 애로운 길을 본인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조선 역사에 한반도의 역사에 뭐 먼저 한 무슨 사례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하셨을 때 얼마나 무서움도 있었겠고 그걸 누구도 찬성하는 것보다는 반대를 하는 분들이 더 많으셨는데 그걸 얼마나 어려워서 그런데 제가 굉장히 놀라운 게 박정희 대통령님한테는 그 그림이 보이셨구나.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저는 백성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랑이 없으면 정말 무한한 욕심이 없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그 무한한 사랑이 박정희 대통령님한테는 자기의 지금의 이 애로움과 이 어려움과 그걸 넘어서면은 우리 백성들한테 어떤 현실이 차려진다는 그 그림이 아마 보이셨던 것 같아요. 숙명적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요 단계를 넘어서면 적어도 이 땅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 이제 없앨 네. 수 있다. 이런 네. 신념이 있으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확고하신 겁니다. 확고하지 않고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를 보십시오. 저는 활동을 시작할 때 북한 인권이라는 거대한 말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형제, 그 다음에 제 남편 이거를
이 사람들을 구해내야 되겠다. 왜? 저는 북한이라는 사회를 살아서 온 사람이 아닙니까? 그 땅의 일분이 얼마나 치욕이고 고통인가라는 걸 제가 아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 형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가 해야 되겠군. 내 형제 목숨을 내가 구하지 않으면 누가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면은 저를 도와서 제 형제 목숨을 구하겠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했는데도 저는 제 형제 목숨을 구하는데도 저는 어떨 때는 막 지치는 겁니다. 아, 내가 이게 해야 되나? 그 어떨 때는 못하는 줄 아세요? 거기서 우리 형제가 그대로 있는 건 뭐 그들이 운명이라고 할까? 이게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안시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네네. 할 만큼 했다. 네네네, 그렇게. 자기 형제들이 목숨이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분은 아니시잖아요. 저는 제 형제 목숨인데도 이렇게 그만두려 하는데 그분은 꿋꿋이 그 공약을 어기고 다음번 대선에 이제 나가셔서 할 때 그 군부 안에서도 이건 공약하고 다르다고 막 핍박을 하셨잖아요. 그런 데서도 그 꿋꿋이 그 아주 지혜롭게 그걸 넘기시고, 그래서 지금도 그 지혜를 많이 받습니다.